네,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을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분만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죠.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는 빠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도내에서는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권역 모자의료센터가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최근 개소 10주년을 맞이한 강원권역 모자의료센터의 황종인 센터장과 함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어떻게란 주제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센터 개소 10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임산부 진료에 수술에 학생들 또 지도하셔야죠. 거기에 강원도 출산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까지 참 대단하신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뿌듯한 순간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실 저는 환자를 보는 그런 임상 의사이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살리는 때가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환자를 살릴 때는 산모와 태아를 두 명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때 가장 뿌듯했고 사실 센터 초창기 때 전치태반이나 조기진통으로 고생했던 분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살렸었던 것이 가장 의미 있었는데 특히 의미 있었던 게 2주 전에 저희가 10주년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왔었는데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좀 감동 먹어서 저도 약간 울컥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지난 10년 동안 불리웠던 센터의 명칭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서 올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2025년이 저희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전국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를 치료하기 위한 센터가 저희 강원대학교 병원을 위시해서 개소가 되었고요. 올해 서울대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이 중증이 되면서 총 22곳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고위험 산모 센터가 병원별로 또 권역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었는데 이번 모자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자의료센터가 확대 개편하면서 권역 내 네트워크 사업이 형성이 됐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권역 내에 생긴 응급 환자를 좀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고요. 이런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위중하고 응급 환자가 좀 더 쉽게 또 수용이 가능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도내 임산부와 신생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강원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고위험 산모란 것은 전치태반, 임시 중독증, 자궁경과 무력증 같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 센터는 이런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 병원 센터에는 지금 상과 교수님 4분, 신생아과 교수님 6분이 계시면서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보니까 2만 명 정도가 산모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으셨고요. 한 4,600명 정도가 고위험 분만해서 안전하게 분만하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저희 병원은 고위험 산모다 보니까 정상 산모보다는 좀 위중한 환자를 주로 보는 곳입니다. 네. 지역의 개인 병원이나 정상 산모医 같은 경우는 개인 병원이나 위험하지 않은 곳에 있는 산모 그런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도 이제 분만 인프라가 취약하지만은 특히 지역은 사정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강원도 상황은 어때요? 사실 강원도 이야기 나오면 좀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 의미의 분만 취약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분만병원이 없는 곳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분만병원 없는 곳은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7개 군이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접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1시간 이내에 지역에서 30%가 접근할 수 없는 곳, 30%밖에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분만 취약지라 그러는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 강원도는 18개 시군에서 15개 군이 분만 취약지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 분만 고위험 복지부의 기준은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릉 C마저 C 등급이라서 좀 충격적입니다. 아직까지도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출생아 수가 너무 빠르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간 병원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은 출생아 수가 2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민간 병원이 들어가려 한다면 최소 3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많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또 그나마 있던 곳도 의료 소송이나 의료 사고 같은 것이 무섭기 때문에 다 폐업을 하고 도시권으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텐데 어떤 해법이 좋을까요?
사실은 출생아 수가 200명이 안 되는 곳이 이렇게 많다면은 제 생각은 이제 분만 병원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맞춤형 의료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는 3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가장 먼저가 위험한 환자를 빨리 병원에 보내주는 방법,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에 분만병원을 만들어주는 방법. 있고, 세 번째가 분만 대기 거주 수술이라고 해서 분만에 임박한 사람들을 분만의 병원이 가능한 지역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만 병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방서와 협력을 해서 분만 산모를 빠르게 이송하는 방법 하나하고, 분만이 가능한 지역에다가 분만 대기 거주 시설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오늘 주제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어떻게였는데 이슈 토크 히트송 어떤 걸 선정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해바라기에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요. 예. 임신부 모두가 10개월은 굉장히 고통스러운이고 힘든 과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굉장히 힘들고 10개월간 그들을 보는 건 굉장히 동고공멸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건강하게 나온다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보람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부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힘들지만은 아기 보는 순간 모든 게 잊어질 거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고위험 산모를 보는 산부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는 말씀 다짐하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많은 산모분들하고 아이들이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센터장님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낳아보신 분이라면 안전한 임신과 출산, 이 부분이 얼마나 고귀한 여정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 되어준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앞으로 10년, 100년 계속해서 쭉 도내 출산 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종윤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